기본량과 단위를 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과학 탐구에서 중요한 기본량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자연현상을 기술하는데 단위가 가지는 의미와 적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생각 퍼즐 조각이 나와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약속된 장소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단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 배달 라이더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재 목적지까지 500m가 남았으니까 대략 1분이면 도착하겠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자, 우선 기본량과 유도량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약속된 장소까지 거리를 가깝다라고만 표현하는 것보다 500m라고 표현하면 1m에 500배만큼의 거리라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미터는 길이의 단위로 이처럼 단위는 어떤 양을 나타낼 때 기준으로 사용되며 양은 수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한다. 자연에는 길이 외에도 측정할 수 있는 수많은 양이 있는데 이들을 물리량이라고 하며 각자 고유한 단위를 가진다. 물리량은 기본량과 유도량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고유한 양으로 길이, 시간, 온도, 질량, 전류 등 7개의 물리량이 있다. 국제단위계에서는 그림 1-5와 같이 기본량의 단위로 7개의 기본 단위를 정하여 사용한다. 그림 1-5를 봅시다. 그럼 1-5는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 S 세크, 전류는 암페어, A, 온도는 켈빈, K, 물질량은 몰, 몰 농도 나타낼 때 그 몰이죠. 그다음에 광도가 있네요. 칸델라라 해서 CD로 표현을 해서 SI 기본 단위라고 일컬었습니다. 자, 그럼 이 SI 기본 단위라는 것은 자료실에 나와 있는데 국제 단위계로서 SI, System of International Unit입니다. 국제 단위계는 과학, 기술, 산업,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준 단위 체계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거의 60년 정도, 60년이 넘었네요. 국제 단위계의 시초는 프랑스 혁명 시기인 1790년경. 벌써 18세기 말입니다. 한 1964년에 우리가 썼는데 프랑스 혁명인 1790년.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200년, 대략 100, 15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발주자라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발명된 미터법이다. 1875년 17개국이 미터 협약을 체결하며 미터법은 처음 국제적인 단위 체계로 발전했고 1960년에 미터법을 정비하여 국제 단위계로 통일하게 되었다. 국제 단위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각 물리량에 대한 한 가지 단위만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길이 단위는 미터만을 사용하며 피트 등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SI 단위끼리만의 곱하기와 나누기로 이루어진 일관성 있는 단위 체계다. 그렇죠. 이 국제 표준 단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과서에도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 이전에 70년대, 60년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 전에 제작되었던 교과서에는 미터가 아니고 뭐 마일, 피트,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 미터가 아니고 피트 뭐 이런 단위가 어, 써 있었을 겁니다. 저도 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무게 단위도 우리는 킬로그램을 쓰지만 이 미국, 북미 쪽에서는 파운드 단위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비되어 있지 않냐고 그런 파운드 단위만 하나가 쓰여지다가 이제 과도기를 거치겠죠. 과도기에는 그 두 단위를 킬로그램과 파운드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이제는 킬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 지금도 지금도 파운드 단위를 고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 그래도 미국 교과서에서는 킬로그램으로 다 바뀌었는데 실용 단위에서는 파운드
계속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음, 우측 상단을 보면 속력은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기본량을 조합해 유도하는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하며 기본량 이외의 모든 물리량이 이에 해당한다. 과학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유도량의 단위는 모두 7개의 기본 단위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그 기본량은 온도, 길이, 질량, 시간, 전류, 물질량, 광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길이와 시간이라는 기본량을 가지고서 이동 거리, 길이, 네, 걸린 시간, 시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버린 새로운 관계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속력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으로 유도를 했다. 그래서 유도량이라고 나타내고요. 그 유도량을 나타내는 유도 단위, 유도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살펴보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미터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미터 제곱.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미터가 세 번 곱해져 있으니까 미터 3승. 속력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미터 퍼 세크. 그다음에 밀도는 뭡니까? 밀도는 어, 체력,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의 단위가 넓이, 부피의 단위가 미터 3승이었으니까 미터 3승 분의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물리량은 기본량과 유도량이 있다. 그리고 단위가 없는 물리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량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비로 질량을 질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리량의 비로 정의되기 때문에 단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질량 퍼센트 농도를 표시할 때는 농도에 100을 곱해 단위 없이 퍼센트로 나타내 퍼센트로만 나타내고 이때 기호는 이 퍼센트 표시는 100분의 1을 합니다. 자, 그림 1-6 기본량의 조합으로 만든 유도량과 유도 단위의 예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줄 측정하는 물리량의 크기가 아주 크거나 작을 경우 이들의 크기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단위 앞에 접두어 기호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천, 일십, 백, 천 숫자 천을 뜻하는 K, 킬로 K를 붙인 1km는 1000m이고 0.001을 뜻하는 요 M, 밀리를 붙인 1mg은 0.001g을 나타낸다. 단위 접두 기호는 모두 10의 거듭제곱을 나타내며 명칭과 기호는 그림 1-7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1-7을 봅시다.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10승은 피코,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승은 센티,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 10의 마이너스 1승은 데시, 그다음에 1, 그죠? 그다음에 1의 1승은 데카, 1의 제곱은 헥토, 10의 세제곱은 킬로,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단위의 접두기호라고 해서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교통 표지판을 보면 대전까지 2.3km 남았습니다. 라고 써 있을 때 이 킬로는 접두어가 되겠고 단위 요 뒤에 있는 미터 M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접두어와 단위를 병기해서 사용하는 예를 우리는 무척 많이 볼 수가. 자, 확인을 봅시다. 확인 1. 진동수의 단위 헤르츠를 기본 단위로 나타내 보자. 진동수의 단위 헤르츠를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진동하느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나누기 세크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2번. 일상생활에서 단위의 접두어 기호로 밀리, 헥토가 사용되는 예를 찾아보자. 우유 1000ml. 그다음에 그 우리 일기예보에서 나오는 우리 기압 헥토파스칼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다음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넘어갑시다. 자, 단위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연현상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물리량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한 값을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위가 필요하다. 단위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정의가 수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물리량이 발견되면 그에 맞는 새로운 단위가 추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류 단위인 암페어는 19세기의 발전기와 전기 조명의 발명으로 전기가 인류 문명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위도 변해간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단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음 탐구에서 알아보자. 탐구. 단위의 의미와 적용 사례 설명하기. 목표는 과학에서 단위의 의미와 적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로는 스마트 기기와 참고 도서. 과정을 봅시다. 1. 다음은 일기예보의 한 장면이다. 일기예보관의 대사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위를 써보자. 태풍 진로. 오늘 21시, 오늘 03시. 자, 10호 태풍이 현재 제주도 남서쪽 100 땡땡 떨어진 해상에서 20 땡땡의 속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이 980 땡땡의 강한 태풍으로 강원 영동 지방에 최대 600 땡땡 이상의 비가 내리고 최대 풍속 40 땡땡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면 기온이 올라가 당분간 30 땡땡이 넘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넣으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단위를 알면 그 물리량이 나타내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다음 단위를 보고 단위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보자. 미터 퍼 세크는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여기 뉴턴 퍼 미터 제곱은 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다음에 뉴턴 미터는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를 움직인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에 해당하는 물리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단위를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해 보자. 자동차의 연비 단위가 킬로미터 퍼 리터예요. 그러니까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 즉 연료 1리터당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게 자동차의 연비고 과일의 당도 단위가 브릭스라네요. 이거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를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 단위는 와트라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스마트폰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단위들이 있겠죠. 자, 그럼 결과 및 정리를 살펴봅시다. 1. 조사한 단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단위를 설명하는 가드 뉴스를 각자 한 장씩 만들어 보자. 뭐 여기 만들었네요. 브릭스. 과일이나 음료 등에 있는 당분의 농도이다. 용액 100g에 들어있는 당분의 질량을 나타낸다. 포도 15브릭스, 수박 12브릭스, 바나나 20브릭스. 자, 2번. 카드 뉴스를 모아서 모둠별로 완성된 하나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공유 플랫폼에 공유해보자. 보세요. 여기 모둠별로 카드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 등 통일할 사항을 미리 정한 후에 각자 카드를 만든다. 카드 뉴스를 만들 때는 글은 간결하게 요약하며 쓰고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시간의 단위인 세크, 길이의 단위인 미터, 음료 부피의 단위인 리터, 자동차 속력의 단위인 킬로미터 퍼 아워 등 다양한 물리량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접한다. 단위는 이러한 양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약속이다. 소단원 확인하기를 봅시다. 1번 미터 퍼 세크는 속력의 단위이고 그램 퍼 큐빅 센티미터 그러니까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는 밀도의 단위이다. 각 단위를 참고하여 속력과 밀도가 어떤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었는지 써보자. 써보시면 되죠. 속도, 길이와 시간, 밀도, 부피와 어, 부피 최적과 질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과학의 가치 알기. 국제 단위계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단위 체계이다. 이렇게 단위를 통일할 때의 장점을 한 가지 써보자. 음, 통일된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그 혼돈이 없겠죠. 자, 이런 이 생각 조각, 이 단어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30쪽에 써보자. 나중에 써봅시다. 평가하기, 지식 이해 부분에서 과학 탐구에서 중요한 기본량의 의미를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측면에서 과학적 사고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 단위의 적용 사례를 찾으며 단위의 유용성을 인식하였는가?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